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대구 경북 지역 전문의들도 7일 오전부터 24시간 파업에 나섰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안동댐도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주말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는 최대 25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길어진 장마에 장바구니 물가도 비상입니다. 농작물 작황이 나빠지면서 특히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 출입도 쉽지 않은 가운데 청도군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반려인형을 지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전국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 파업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전공의 850여 명도 동참했는데요. 지역 의과대학 학생들과 의사회도 가세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1,600여 명의 인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전공의와 의사회 관계자, 의대생들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전공의의 80% 가까이 되는 850여 명은 8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집단 파업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 때문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의대생 4,000명을 더 뽑자는 정부, 의료계는 충분한 대화와 소통도 없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진행될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후에 우리나라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좀 의논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몇 번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했지만은 정부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지역 의사 방안도 내놨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반박입니다. 전공의들은 이 정책이 의료의 질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사 수가 그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이 높아지거나 하진 않을 거고, 지금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련 기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이제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이고, 그 의사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서울로 다시 집중된 현상이 발생하고 오히려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4일엔 개원이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도 파업에 동참합니다. 동네 의원들이 진료를 중단하면서 적지 않은 의료 공백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7월부터 이어진 장마로 안동댐도 수문을 열었습니다. 인근 투신 신고로 몇 차례 연기되다 6일 저녁 10시 30분쯤 수문을 개방했는데요. 상류에서 많은 물이 유입되면서 안동댐과 임하댐도 초당 방류량을 사상 최대치인 1,600톤까지 늘렸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안동댐에서 초당 600톤의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경북 북부, 강원 남부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수문 바로 밑까지 물이 차오른 겁니다. 2002년 태풍 루사, 이듬해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수문을 열었고 줄곧 닫혀 있었습니다. 17년 만에 방류입니다. 안동댐은 7일 오후 2시부터 방류량을 사상 최대치인 1,600여 톤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위가 좀처럼 줄지 않는 데다 주말 새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산사태 등 침수 피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에 접수된 산사태는 60여 건.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약해진 지반으로 산사태나 도로 유실 등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현재까지 온 비에 임계, 산사태, 임계치를 넘어서는 비가 온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의 2배, 3배 아니면 10배 이상의 산사태가 더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기상청은 주말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 최대 300mm의 비를 더 뿌리다 다음 주부터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길어진 장마에 작황이 나빠지면서 특히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식자재 마트 야채 코너 앞. 여기저기 할인 안내문이 붙었지만 가격표를 바라보던 손님은 몇 번을 망설이다 빈손으로 떠납니다. 비 와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좀 살기가 좀 너무 어려워요. 도매시장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붐비지만 선뜻 지갑을 여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몇 주 만에 껑충 뛰어오른 채소값에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가격이 한 3,000원, 4,000원씩이면 2,000원 더 올랐죠. 언제에 비해서? 장맞이 오기 전에부터 시작. 2주 전만 하더라도 한 단에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대파는 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추와 고추, 쪽파 같은 밭작물 가격 대부분이 2배씩 뛰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우에 작황을 망친 농가가 많다 보니 시장에 나오는 물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지금 장마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저희가 판매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채소값 상승은 장마철 흔한 현상이지만 올해는 오름폭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채소값이 16.3%나 폭등했습니다. 배추와 양파, 상추의 경우에는 3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장마가 짧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긴 장마에 많은 비까지 내리면서 농가 출하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채소류하고 과실 쪽으로 해서 신선 채소, 신선 과실 이쪽이 장마의 영향으로 지금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전월비로도 오르고 전년 동월비로도 올랐는데 8월에도 그런 흐름이 지금 이어질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장맛비가 길어질수록 고온다습한 날씨에 취약한 작물들은 생산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역대 가장 긴 장마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 이번 장마는 장바구니 물가에도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계속된 호우로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한 번 물에 잠겼던 작물의 경우 병해충에 더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비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또 비가 오고 난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사전 대응으로 먼저 집중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 논밭두렁을 사전에 점검하고 미리 논두렁에 물구를 만들고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붕괴를 방지합니다. 또한 배수로에 잡초를 제거하여 원활한 물빠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밭작물의 경우는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을 방지함과 동시에 비 오기 전에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를 살포합니다. 침 관수된 논은 서둘러서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새 물로 걸러내기 하여야 뿌리의 활력을 촉진시켜줍니다. 밭작물은 쓰러진 작물 세워주기, 병에 걸렸거나 상처 입은 열매는 물 빠짐 빨리 제거하여 다음 열매 자람을 촉진시켜줍니다. 과수의 경우 낙과된 과실과 유입된 흙을 제거하여 과원 내 청결을 유지해주고 수세 회복을 위하여 요소 0.2%의 액으로 잎에 뿌려줍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비가 와서 일조량이 부족하면 벼 생육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높은 습도로 인해서 병해충 발생에 좋은 환경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잎두열병, 잎진무늬 마른병, 이상누리병 등은 잦은 강우로 습도가 높을 경우 발생하는 곰팡이 병인데요. 특히 이삭두열병 같은 경우는 출수기, 즉 이삭 나오는 시기를 전후해서 저온 다습한 환경이 계속되면 대발생하여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적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곰팡이 외에 벼 흰잎마른병이나 세균 벼알마른병 같은 경우는 세균병으로 물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침 관수된 논에서는 물빼기 작업 후 동시 방제 약제를 살포하고 그 외에 상습 발생 지역에서는 반드시 출수 10일 전에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해충으로는 멸구류가 있는데 그 중에 애멸구, 벼멸구, 흰등멸구 등과 같은 멸구류와 홍명라방 등의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여름철 고온이 지속되면서 해충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수시로 정밀 예찰을 하여 해충 밀도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먼저 시군 면사무소나 지역주민센터에 피해 신고를 해주시고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 조사 완료 후 피해 복구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순 돕기가 필요한 경우 시군 일순 돕기 창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말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가 열렸지만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시행령의 핵심인 지진 피해 지원에 제한을 둔 것 때문에 공청회 파행은 어느 정도 예고되기도 했는데 지진 피해 주민들은 정부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공청회 분위기는 시작 전부터 격앙됐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공청회장은 사죄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뒤덮였습니다. 공청회가 시작되고 산업부 관계자가 피해 구제안을 설명하자 여기저기서 고성이 터져나왔고 결국 산업부 설명을 생략한 채 주민 의견부터 들었습니다. 핵심은 역시 포항 지진이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시행령에는 지진 피해 금액의 최대 70%까지만 지원하고 지원 한도까지 정해버린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잘못했다면은 한도를 왜 정합니까? 지역차별 아닙니까? 이에 대한 산업부 관계자의 답변. 그리고 이제 피해 회복을 좀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하에서 재난지원체계라든지 다른 피해 구제 사례를 좀 참조해서 설정을 했고요. 그 말씀하신 그 피해 지역의 위치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무책임한 답변은 결국 피해 주민들의 분통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피해 보상 10원짜리 한 번 못 받았어요. 그 한도 금액의 70%를 지원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또 피해 배상 문제 해결을 소송으로 해결하자는 일부 주장에 주민들끼리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100% 피해 지원이 없는 한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공청회는 결국 40여 분 만에 무산됐습니다. 포항시는 산업부를 설득해 다시 한번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공청회 다시 할 수 있는 다시 해달라고 저희들이 산자부에 정부에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이 불과 일주일 남은 상황. 그러나 피해 지원 100% 지급이 반영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만 믿고 3년을 기다려온 포항 지역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청도군이 스마트타운 시범사업 마을인 청도 신도리에 스마트 기능을 갖춘 봉제 인형을 전달했습니다. 이 인형은 손을 잡아주거나 등을 토닥이면 말을 걸고 노래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82살의 강수락 할머니. 요즘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인형이지만 손을 잡으면 말도 걸어주고 노래까지 불러줍니다. 주무리만 노래도 하고 연불도 하고 아침 바람도 하고 손님들과 노는 택배인데 가위바위보 해놓고 다 있나 봐라. 강민지 할머니도 인형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예쁜 모자도 씌워 꾸며주고 아기를 끌어안듯 애지중지합니다. 옛날에 우리 애기 키울 때 가면 더 사랑스럽고 인형이지만 더 이쁘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 사랑해. 네? 저녁에 잘 때는 또 입안 쓰고 와. 안고 갔다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남은 사람한테. 인형 내부에 센서가 달려 있어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보호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스마트 반려인형은 말라는 AI 로봇 인형으로 머리와 등을 쓰다듬거나 손을 잡으면 센서에 의해 반응을 합니다. 기상부터 지침까지 어른들의 하루 일과를 알람하고 노래, 이야기 등 말벗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청도군은 지난해 지능형 ICT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반려인형을 보급하는 한편 오는 10월까지 스마트팜 시범단지, 스마트 가로 등 공공 와이파이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북에서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구미에 사는 60대 남성으로 지난 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월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명, 해외 유입 사례는 11명입니다. 코로나19로 관중을 받지 않던 대구FC가 8일 전북과의 홈 경기부터 문을 열고 관중을 맞이합니다. 입장 가능 인원은 뒤집이 대구은행파크가 수용할 수 있는 관중의 10%인 1,223명이며 지난 1일 온라인 예매를 시작한 지 2분 만에 전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모든 관람객은 QR코드를 체크해야 하며 경기장 안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음식물 섭취 제한, 응원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 가능해집니다. 대구시는 10일부터 기존 경찰서와 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면허 반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반납 시 지원되는 대중교통비는 기존처럼 등기로 보내집니다. 지난 9월부터 올 6월까지 대구 지역의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6,7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천군이 7일 미래통합당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 사업과 국가투자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에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해 지역 도의원과 군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예천군은 협의회에서 경북도청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예천읍 전선 지중화 사업, 원도심 교통체계 구축 및 시가지 공영주차장 건립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밖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예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곤충 엑스포 전시과 설치 지원 등 국가 투자 예산 건의 사업 13건이 논의됐습니다. 영주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구학공원 조성 사업과 승문리 일대 양수장 설치 공사 건립을 위한 특별 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구학공원 조성 사업은 심판서 고택 인근 공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신도시와 구도심 일대 녹색 휴양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5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밖에 승문리 양수장 설치 공사는 농업용수 취약지역에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영주시는 구학공원 조성 사업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 주민 현안 사업을 조속히 해결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이 청송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송군이 균등분 주민세 8월분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7월 기준 청송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청송군은 관내 거주하는 개인 12,000여 명과 사업소를 둔 670여 명에 부과되는 주민세 1억 7천만 원을 전액 면제하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은 일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많게는 2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8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22도, 한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으로부터 집중호우가 시작되며 점차 북부 지역으로도 비구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는 80에서 150mm가 내리겠고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장마가 오래 지속되면서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침수 피해와 함께 산사태 발생 위험도도 높으니까요. 하천변과 산비탈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사이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도 적지 않아 비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는데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짧은 시간 안에 계곡이나 하천물이 범람하기 쉽습니다. 인근 야영객이나 주민들은 미리 대피하시기 바라고요. 침수 발생 지역에는 접근을 피하시고 운전 시에는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는 가운데 습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